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아주 기이하면서도 꽤 흔한 풍경이 해변에서 펼쳐지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바다 갈 때마다 진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완벽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100만 원짜리 최신형 패들보드를 딱 사고 또 최고급 구명조끼까지 챙겨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도 하나 없는 무릎 깊이의 잔잔한 바다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겉보기엔 아주 완벽한 준비를 마친 것 같죠? 네, 그런데 불과 30분 뒤에 해양경찰의 구조선에 실려 나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고 노를 젓는 이런 기술은 유튜브로 진짜 열심히 배우잖아요. 아, 그쵸. 영상을 엄청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뛰어든 그 바다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읽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기 전에 왜 기술보다 환경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 알아보는 거죠. 사실 이게 장비의 수준이랑 환경에 대한 무지, 딱 이 두 가지 사이의 치명적인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사고거든요. 치명적인 불균형이요. 와, 단어가 확 와닿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시각 자료들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보면 붉은 석양 아래에서 되게 고요한 수면 위를 패들보드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거대한 바위 절벽 옆을 카약으로 유유히 지나가는 환상적인 사진들이 엄청 넘쳐납니다. 맞아요. 그 갈대밭 사이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 보면 와, 당장이라도 노트북 덮고 물가로 달려가고 싶어지거든요. 아주 완벽한 힐링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겁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이 숨어 있거든요. 아주 기대가 되네요. 자,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6년 6월 충남 태안 말리포 바다 캠프에서 진행되는 해양 레저 스포츠 입문자를 위한 이론 강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이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이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랑은 좀 반대예요. 되게 도발적이거든요. 당장 화려한 장비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교실 의자에 앉아서 자연한 물리 법칙부터 배워라 이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보통 레저 스포츠 배우러 가면 당장 물에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실부터 가라니요. 해양 레저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장비만 다룰 줄 알면 된다는 오만함이죠. 아, 장비만 다루면 된다. 네. 그래서 이 말리프 프로그램은 기술 훈련이 먼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바다의 환경과 역학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환경과 역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파도와 너울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이한류의 물리적 원리는 무엇인지 같은 그런 거대한 자연의 법칙 말입니다. 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파도와 너울, 이한류. 사실 이 단어들 우리가 여름철 뉴스에서 워낙 자주 들어서 익숙하잖아요. 네, 맨날 듣죠? 이한류 주의보 이런 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현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왜 그게 보드 위에서 노를 젓는 사람의 생사와 직결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치명적인 비극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한류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한류는 뭔가 바닷속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거 아닌가요? 막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거요. 다들 그렇게 상상하시잖아요. 바닷속 진공청소기처럼요. 하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유체 역학의 결과입니다. 바다가 밀려오면서 해변 앞에 모래톱 위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이 해변 쪽으로 막 들어오겠네요? 그럼 그 물은 어딘가로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래톱에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물이 해변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물이 갇히는 거군요. 그러다가 모래톱이 끊긴 좁은 틈이나 깊은 골짜기 같은 지형을 물이 발견하면 그 병목 구간을 통해서 제트기류처럼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겁니다. 와, 좁은 통로로 물이 압축되어서 바다 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 제트기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죠. 무작정 해변 쪽으로 살기 위해서 노를 젓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초속 2, 3m로 막 역류하는 좁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체력이 고갈돼서 패닉에 빠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당황하지 않거든요. 물길의 측면으로, 즉 해변과 평행하게 패들링을 해서 그 좁은 골짜기만 쏙 빠져나오는 거죠. 아, 해변 쪽이 아니라 옆으로 가야 하는군요. 네. 파도와 노을도 똑같아요. 파도는 우리 눈앞에서
바람에 의해 부서지는 그 표면의 움직임이잖아요. 하지만 노을은 수천 킬로미터 밖의 먼 바다에서 태풍이나 지진으로 발생한 거대한 운동 에너지가 바닷속 깊은 곳을 타고 밀려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잔잔해 보이는데 속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겉보기엔 바다가 호수처럼 평화로워 보여도 그 밑으로는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에너지가 무음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기술과 환경의 차이가 아주 명확해지네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는 건 그냥 내 몸과 장비 사이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쳐요. 핸들 돌리는 법만 배우고 신호등이나 빙판길 같은 도로 환경은 전혀 모른 채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거랑 같지 않나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도로 환경을 모르면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죠. 아니면 속도랑 방향이 무작위로 계속 변하는 거대한 러닝머신 위에서 춤을 배우는 거랑도 비슷하겠네요. 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댄스화를 신었어도 이 미쳐버린 러닝머신의 작동 원리를 모르면 바로 고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러닝머신 비유도 아주 절묘합니다. 결국 장비와 내 몸의 통제권을 넘어서 그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자연이라는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시각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바닷속에 해초가 무성하게 숲처럼 자라있는 얕은 바다를 카약이나 보드로 지나는 사진이요. 아, 네. 그 사진 진짜 예쁘더라고요. 신비로운 탐험 같고. 겉보기엔 그렇지만 만약 보드에 떨어졌을 때 발목에 묶인 리쉬, 그 생명줄이 해초에 엉키면 어떨까요? 게다가 때마침 조류가 바다 쪽으로 강하게 흐르기 시작한다면요. 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발이 묶인 채로 바다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이 역학을 모르면 그 아름다운 풍경은 1초 만에 치명적인 덫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강의 커리큘럼의 다음 단계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바다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은 활동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 넘어가는 거네요. 네. 자신이 서 있는 그 해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의 의문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강의 내용 보면 계절별 만리포 바다의 특징이라든지 특정 해변의 지형 파악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아주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초극소적인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인 지식까지 초보자가 굳이 알아야 하나요? 솔직히 바다가 다 같은 바다 아닌가요? 서핑보드만 있으면 적당한 모래사장 아무 데서나 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바다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라는 착각.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아, 위험한가요? 실제 바다는 끝없이 변화하는 초극소적 지식들의 집합체거든요. 말리포라는 특정 해변 하나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게요. 여름에는 주로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불면 뭐가 달라지죠? 바람이 물과 마찰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리를 취송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풍과 말리포의 지형이 딱 만나면 파도의 결이 굉장히 거칠고 불규칙하게 쪼개집니다. 아, 지형이랑 바람이 부딪혀서요. 네, 반면에 가을이 돼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파도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여름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바다가 만들어지죠. 와, 바람의 방향이 수면의 질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서해안하면 역시 조수간만의 차이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현상인데 이게 지형 파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말리포의 경우에는 만조와 간조 때의 수위 차이가 수미터에 달합니다. 수미터요?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오후 2시에 내가 걸어 들어갔던 그 평탄하고 부드러운 모래 해변이 오후 6시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날카로운 갯바위들이 칼날처럼 솟아오른 미로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맙소사. 완전히 다른 곳이 되네요. 게다가 평평했던 바닥에 숨어있던 깊은 웅덩이들이 물이 빠지면서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 주변으로 아주 국지적인 소용돌이 조류가 생겨나기도 하죠. 세상에. 불과 4시간 만에 두 얼굴을 가진 해변으로 변신하는 거네요. 내가 들어갈 때의 바다랑 나올 때의 바다가 물리적으로 아예 다른 장소라는 걸 인정해야만 살 수 있겠습니다. 정합합니다. 이 초국소적인 환경 지식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파도 타기 좋은 명당 자리를 찾는 그런 팁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 요소들을 계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형과 시간의 함수를 모르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으니까요. 위험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기른다.
와, 정말 멋진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 커리큘럼을 보다가 또 한 번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프로그램 설명서를 보면요. 서핑, 패들보드, 프리다이빙, 바다수영, 카약, 윈드서핑, 그리고 바다낚시까지 무려 7가지의 해양 레저 스포츠 기초를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종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실내 강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9시 30분, 딱 1시간 30분입니다. 아니, 종목당 10분 남짓인데 이 짧은 시간에 7가지 완전히 다른 스포츠를 다 가르친다는 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 요약본 낭독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하, 맞아요. 1시간 30분 안에 7개 종목의 기술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려 했다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쵸. 카약의 패들링 각도랑 서핑의 팝업 동작을 어떻게 그 시간에 다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이 커리큘럼의 핵심은 개별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건가요? 이 7가지 해양 스포츠 전체를 관통하는 물리적, 생리학적 교집합을 추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7개 스포츠를 관통하는 교집합이요? 솔직히 파도를 막 타야 하는 서핑이랑 잔잔한 절벽 밑을 탐험하려는 카약 사이에 대체 무슨 물리적인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나요? 목표하는 환경 자체가 정반대잖아요. 목표는 달라도 우리가 상대하는 물이라는 매질과 인간의 신체라는 조건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요. 가장 흥미로운 교집합 중 하나가 바로 커리큘럼에 포함된 프리다이빙과 호흡 파트입니다. 아, 호흡이요? 보통 프리다이빙 호흡법 하면 물속에 30m씩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 숨 꾹 참는 기술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숨 오래 참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강의에서 호흡을 가르치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요? 그럼 어떤 이유인가요? 바다 수영이나 패들보드를 타다가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정면으로 맞거나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그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패닉에 빠져서 과호흡을 일으키거든요. 아, 당황해서 숨을 헐떡이게 되죠. 네. 이때 프리다이빙에서 배우는 이산화탄소 내성 훈련과 포유류 잠수반사 원리를 활용한 호흡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뇌의 패닉 스위치를 확 꺼버릴 수 있습니다. 와, 대박. 그건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프리다이빙의 깊은 호흡 기술이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친 수면 위에서 바다 수영을 할 게 나의 생존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 쓰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핑과 패들보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핑 파트에서 배우는 파도의 에너지와 결을 읽는 법을 한번 패들보드에 적용해 볼까요? 네, 어떻게 적용되죠? 보통 패들보드 초보자들은 파도와 조류를 거슬러서 오직 어깨 근력으로만 무식하게 노르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탈진하죠. 아, 맞아요. 팔 엄청 아프잖아요. 하지만 서핑의 파도 역학을 이해하면 바다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드를 밀어주도록 위치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힘만으로 물 위를 미끄러지다 나아갈 수 있죠. 각 스포츠가 완전히 분절된 게 아니라 바다라는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7개의 전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안시간 30분의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저희가 본 사진 중에 구명조끼를 똑같이 갖춰 입은 사람들이 여러 대의 패들보드를 타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 명이 하나의 대형 카약에 타고 절벽 탐험하는 모습도 있었죠. 결국 이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은 단순히 나 혼자 생존하는 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물 위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통의 안전 언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룹 내에 다른 사람들이 그 물리적 상황을 딱 이해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맞아요. 바다에서는 나 혼자 잘 타는 것보다 나와 함께 물에 떠 있는 사람들이 이 환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나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쯤 되니 대체 이 엄청한 내공의 해양 역학과 생존의 마스터키를 누가 가르치는 건지 되게 궁금해지실 겁니다. 네, 강사님 이력이 진짜 화려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강의를 이끄는 정경식 강사님은 앞서 언급한 일개 해양 레저 전 분야에서 무려 20년 이상 활동해온 현장 베테랑입니다. 책상물림 이론가가 아니에요. 산전수전, 아니 그 해전을 다 겪으면서 바다의 모든 변수와 싸워본 분인 거죠. 정말 대단한 현장 경험이죠. 그런데 제가 이 문서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비용입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동안 바다에서 축적한 이 생존과 유기적 물리법칙의 정수를 1회 최대 20명이라는 소수 정예로 전수받는데 그 비용이 단돈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요? 진짜 커피 2잔 값이네요. 그니까요. 이거 태양권총에서 관광객 유치하려고 만든 단순한 미끼 상품 아닌가요? 너무 싸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파격적인 할인 행사나 미끼 상품처럼 보일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해양 레저 스포츠가 처한 현실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 표디에 숨겨진 매우 무겁고 진지한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철학이요? 어떤 건가요? 최근에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해양 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보드나 카약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장비 구매의 진입 장벽은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죠. 맞아요. 클릭 몇 번이면 집으로 배송 오니까요. 반면에 이런 시스템적인 환경 지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여전히 수십만 원짜리 다이빙 자격증 코스나 장기 레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식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았던 겁니다. 아, 싼 값에 장비는 구했는데 정작 지식을 배울 돈이나 시간은 없으니 그 간극을 메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바다로 돌진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해양경찰 구조대의 끊임없는 출동과 대형 사고들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자신의 20년 노하우를 단돈 1만 원에 풀어버린 거예요. 와, 1만 원에 푼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초국소적이고 치명적인 바다 지식을 대중에게 민주화하려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비운이라는 핑계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초보자들의 오만함과 무지라는 전염병에 확실한 안전 백신을 놓아주려는 공중보건 캠페인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식의 민주화를 통한 안전 백신이라 와,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딱 맥락을 잡고 나니까 왜 아침 8시라는 이른 시간에 실내 교육장에서 시작하는지 그 스케줄도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1분 1초가 아쉬운 여행지에 가서 아침 8시부터 책상에 앉는 건 진짜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이 밀도 높은 지식을 뇌에 강제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9시 30분에 수업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죠? 문을 열고 나가면 곧바로 파도와 너울, 조수간만이 살아 숨쉬는 그 말리포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방금 머리로 배운 역학을 그날 즉시 몸으로 확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로 바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예. 구조네요. 네, 아주 완벽한 동선이죠. 더 나아가서 이 프로그램은 단별성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이후 서핑이나 패들보드 실전 레슨, 프리다이빙 체험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 연회원으로 가입해서 동호회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와, 체계적이네요. 즉, 닥치지 않고 운 좋게 하루 놀다 가는 그런 관광객을 양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다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성숙하고 건강한 해양 레저 커뮤니티를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문가의 큰 그림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야기들 정말 너무 흥미롭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붉은 석양 아래 고요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한없이 평화롭고 매끄러운 패들보더의 사진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 아주 예쁜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한 장의 완벽한 힐링 사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얼마나 거대한 지식의 건축물이 필요한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다라는 이 경이로운 자연을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최신 소재로 만든 가벼운 노나 화려한 구명조끼가 아니었습니다. 네, 장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것은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너울의 거대한 에너지를 상상할 수 있는 통찰력, 갯바위를 집어삼키는 조수간만의 흐름을 계산하는 이성, 그리고 자연의 물리법칙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다는 인간을 함부로 거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까지 자비롭게 다 포용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봐주지 않죠. 오직 물리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죠. 우리가 그 법칙을 배우고 보이지 않는 물길과 바람을 읽는 법을 터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거대한 에너지와 함께 물유위를 자유롭게 미끄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바다를 읽는 자만이 물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해양 스포츠라는 맥락 안에서 장비에 집착하기보다 환경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먼저 읽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과 커리어 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아, 일상으로 연결되는군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만 집착합니다. 이력서에 새로운 자격증을 한 줄 더 써넣고 최신 생산성 앱을 결제하고 더 나은 업무 스킬을 익히는 데는 수백 시간을 투자하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패들보드를 띄우고 진입하려는 그 새로운 산업, 시장에 보이지 않는 이한류 혹은 인간관계의 변덕스러운 바람의 방향을 공부하는 데는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와,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최신식 노를 쥐고 죽을림을 다해 허공에 패들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뛰어들려는 그 낯선 바다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 오늘 당장 읽어내야 할 보이지 않는 그 물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